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의 플러스, 탈모 치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모발 성장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이시죠. 모발 이식 현장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오지원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제 주변에 아마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금 요즘 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산업적으로 탈모인의 숫자가 는 건지 이거부터 한번 살짝 말씀 좀 해주세요. 실제 이제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식습관이 좋아지면서 네. 탈모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이런 시기에는 이제 영양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예. 탈모가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영양이 과잉이 되면서 예. 특히나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예. 탈모가 많이 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특이하네요. 영양 상태가 좋으면 모발도 더 잘 자라고 튼실하게 자랄 것 같은데 영양 상태가 과도해도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영양 상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같은 경우, 네. 모발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는 경우,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휴지기 탈모라든지 아니면은 모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영양분이 과잉된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포 분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세포 분열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잘 먹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간신히 모발을 만들었다면 예. 지금은 너무 잘 만들어내게 돼서 예. 그 주변부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이 너무 왕성해져서 예. 주기가 상대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러한 남성형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전구 물질들, 예. 남성형 호르몬에 대한 전구 물질들이 우리가 먹는 고기라든지 예. 아니면은 지방성 성분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 이러한 호르몬 계열들의 물질들이 상당히 과잉이 되게 되고 그러한 과잉의 결과로 남성형 호르몬 또는 남성형 호르몬 전구 물질들이 많게 돼서 그래서 이러한 남성형 탈모가 되는 안드로겐 호르몬이 많아지게 돼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탈모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발의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퇴행을 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기가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보통 기는 시기는 한 3년에서 5년, 길게는 뭐 10년까지. 그리고 이제 퇴행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면서 네.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남성형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사춘기 이후부터 남자들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남성형 탈모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탈모의 종류로는 이제 원형 탈모라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약을 잘못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요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한 위치에 예. 머리가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기전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남성형 탈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탈모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군요. 자, 그런데 탈모의 좀 특이한 것들 중에 한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더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을 때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요즘은 탈모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지만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탈모 현상이 심하다는 소리 또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뭐 유전,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전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힘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네. 남성형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헤어라인은 좀 유지되는 경향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포니테일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뒤로 머리를 이제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화장으로 좀 커버를 한다든지 네. 하면서 좀 티가 나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폐경 이후에 예. 이제 조금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수준의 탈모 현상은 일어나는데 탈모가 일어나는 부위가 조금 우리에게 좀 잘 눈에 띄지 않도록 일어나는 부위에 있고 본인이 대처도 잘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지 여성이나 남성은 탈모 현상은 똑같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 여기가 약간 다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폐경 이전에는 여성이 조금 더 방어적인 형태로 진행이 돼서 네. 좀 더 빈도가 조금 더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폐경이 지나고 나면 예. 이제 이러한 방어적인 효과들이 사라지면서 예.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을 보면은 중간 부분에 머리카락이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방어적이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숨긴다는 뜻인가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남성형 호르몬의 예. 양이 상대적으로 여성은 좀 적습니다. 그런 의미시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슬쩍 들어보니까 부위가 다 남성과 여성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의 탈모가 주로 일어나는 부위는 뭐 저도 제 주변 보니까 정수리 쪽하고 네. 이 이마의 약 끝에 양 끝이 좀 그런 것 같고 네. 또 여성은 또 그럼 어딘 겁니까? 이제 남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수리 부위랑 앞머리 부분을 조금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특히 M자라고 이야기하죠. 네. 근데 여성분들은 뭐 물론 이제 M자로 진행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게 계시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앞에 헤어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손상을 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듬성듬성 빠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찰하기 쉬운 것이 이제 위에서 딱 봤을 때 예. 중앙에 이제 가마를 탄 부위가 빠지니까 예. 그쪽이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흰색으로 이제 좀 보이게 되면서 내가 지금 탈모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내가 머리가 밀도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형태로 오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밀도의 차이가 있군요. 남성은 특정 부위가 좀 집중되는 네.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유전적인 요소 말고요. 앞서서도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는 영양 얘기해 주셨고 또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명한 운동 선수들 중에서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부분 탈모라든가 막 머리 빠지는 거 저도 맞습니다.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또 탈모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적 요인이라면 뭐 담배,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데요. 예. 실상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배가 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탈모가 심해졌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남성형 탈모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형 탈모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네. 원형 탈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을 관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원형 탈모가 오른쪽에 아이고. 이제 생기신 경우가 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매일 밤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경우에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휴지기 탈모라든지 이런 영양분을 너무나도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네. 머리카락이 만들어야 될 영양분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렇지만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좀 네. 더 유전적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염증 때문에도 탈모가 일어난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남성형 탈모 우리가 이제 대머리가 되는 데서는 안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동네 강아지들을 생각해보면 유기견 같은 예. 경우에 이제 털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위생적으로 치료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이제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선진국으로 이런 위생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있었지만 네. 50년대, 6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가 진단을 좀 해야 병원에 가서 이거 처방을 받든지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할지 판단을 할 텐데 네. 이게 그냥 어쩌다가 뭐 약간 일시적인 요인으로 머리가 조금 더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본격적인 탈모가 진행된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환자들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본인은 아는구나. 네,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정수리 탈모인 경우에는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으면 본인이 잘 모르지만 네. 대부분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앞머리에서 시작되는 M자형 탈모인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이 알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분들은 나는 탈모가 아닌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개에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진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100개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빠지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아졌다. 네. 그렇다고 이걸 숫자를 세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머리를 감는데 유난히 뭐 한 1년 전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머리카락이 좀 빠진 것 같다. 밀도가 좀 줄었는 것 같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머리가 빠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끔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성분들은 머릿결이 좀 기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머릿결을 살짝 네. 당겨 보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네, 이렇게 맞아요. 하기도 하고 남성분들도 눈에 잘 안 띄는 옆통수라든가 이런 데 슬쩍 당겨 보면서 좀 봐봐 빠지잖아 네. 했는데 원래 모근 자체가 아주 탄탄해서 머리가 잘 뽑아도 잘 안 뽑히는 네. 사람이 있고 그냥 좀 툭 뽑히면 뽑히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많이 빠졌다고 네. 탈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요. 앞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 모발이라는 것은 주기를 가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원래 빠져야 될 머리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빠지지 않아야 되는 머리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네. 살짝 잡아당겼을 때 네. 또는 약간 힘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머리들은 대부분 원래 빠져야 되는 머리입니다. 다만 거기 자리에 잠시 있었을 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싸움을 한다거나 머리를 아주 세게 잡아당기면 우리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네. 머리가 빠지면 그 머리카락은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원래 빠질 머리는 끝부분이 동그라면서 약간 흰색이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당겨서 빠지는 머리는 예. 이제 약간 검정색으로 약간 좀 지저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원래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음. 그래서 우리가 흰 머리를 뽑을 때는 그게 티가 잘 안 나지만 이제 검정색 머리일 때는 그러한 티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 많이 하셨다고 유명하시던데 모발 이식 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여러 환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탈모 환자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제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임상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예전 제가 이제 처음에 모발 이식 수술을 했었던 시절보다 2000년대 초반, 후반 그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젊으신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20대 조금 빠지더라도 왜 그런 거에 신경 쓰냐라는 이제 문화가 있었다면 예. 지금은 20대부터 이제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술을 많이 받으러 오고요. 그다음에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뭐 탈모는 아니지만 앞머리가 좀 진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얼굴이 너무 커 보여서 조금 이제 헤어라인을 좀 줄이면 얼굴이 좀 작아지는 효과. 미용적으로. 네, 미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낭설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효모 3% 감아야 된다. 이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정보들이 많이 돼서 그런지 예. 그러한 질문의 빈도가 많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탈모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높아졌고 그리고 이뤄졌고 그다음에 대신 지식은 또 높아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요. 제 머리도 한번 점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모발 상태. 네. 저는 그거 딱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 이제 모발의 상태라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네. 그다음에 연령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중학생들은 이제 앞머리가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밑에 이마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좁더라도 이 친구는 어리니까라고 이해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마는 원래 자연적으로 좀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 이마가 많이 넓어지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오히려 익히게 되고 네. 오히려 이마가 더 작게 되면은 이 사람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교수님의 머리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아유, 상대적으로 다행이네요. 탈모를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저도 일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네. 그런 걸 할 때는 이 정수리 부분이 좀 허해진 느낌도 있는데 네. 그거는 제 느낌인가요? 아니면 아까 보셨을 때 정수리는 좀 없었습니까? 실제 이제 정수리를 비교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이제 본인의 이제 주변 사람한테 네. 일단은 옆머리랑 뒷머리 네. 그 다음에 정수리를 좀 비교해 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옆머리랑 뒷머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걸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모발이식 수술은 그 부분을 이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수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늘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부위에서 굉장히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두 개의 부위에서 차이가 그다지 없다라고 예. 하면은 대부분 회복되는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그 부위가 차이가 좀 심하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정수리 조금 훌빈해 허하다. 그런데 옆에랑 뒤에는 괜찮아라고 한다면은 이제 남성형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주변의 다른 부위와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군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좀 억울한 게요. 저는 수염을 아직까지는 뭐 길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진짜 면도하는 게 참 번거로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면 면도를 해야 되는 주기는 더 뭐랄까요, 빈번해졌고 네. 대신 머리털은 더 잘 안 나고 아니 어떻게 나이가 들면 털이 다 잘 안 나는 게 아니라 털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턱수염, 콧수염 또 누구는 귀에도 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이런 데는 더 나고 네. 머리는 안 나고 이건 네. 뭡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턱수염과 우리의 채모라고 하죠. 네. 겨드랑이, 예. 음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남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데도 더 잘 자라나게끔 신호 체계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되는 이제 앞머리라든지 정수리 부위는 남성형 호르몬이 왔을 때 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네. 점점점 빠져라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 그에 반해서 이제 채모라든지 턱수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성의 호르몬이 오면은 이제 너희는 좀 더 잘 자라나라. 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원하지 않는 턱수염은 많이 자라게 되고 네. 이제 탈모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뭐 우리나라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서양에서 뭐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턱수염이라든지 네. 심지어 채모를 이제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채모를 하게 되면 흉터가 너무 많이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화상 왜 턱수염이나 다른데 채모는 더 잘 자라고 머리는 빠지는지 뭐 이 학설도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낭설들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머리카락이 풍부한 것보다 예. 턱수염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얼굴이 커 보이고 예.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머리 부분은 탈모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보온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뭐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을 때 예. 상대적으로 좀 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빠졌다. 예.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어디까지나 증명할 수 없는 단계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성분들도 똑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도 다른 채모는 또 더 잘 자라나요? 네, 실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채모가 당연히 대부분은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폐경 이전에는 예. 크게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40대, 50대 됐을 때 이제 점점 이제 빠지기는 하고 예. 또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헤어라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많아서 아, 예. 조금 볼륨감 있게 파마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커버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탈모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폐경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예. 이러한 탈모 부위들이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좀 스트레스 특히나 흰머리가 되면서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모발 이식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네. 마치 매일매일 영양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듯이 아. 미녹시딜이라든지 이러한 약품을 먼저 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성분들은 말씀 듣고 보니까 폐경을 전후해서 모발에 대한 변화는 확실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남성도 뭐 그런 정확한 기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제일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전후로 어떻게 바뀌나요? 사춘기 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데 네.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 예. 이제 아주 심한 친구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 탈모가 진행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축구 선수인데 아, 맞아요.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도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남성용 호르몬이 진행이 되면서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 어린 친구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나름 뭐 비검증된 탈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네. 고민들을 하니까요. 네. 그런데 뭐 별의별 뭐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걸 막 천거를 해줘요. 뭐 검은 콩을 먹어야 된다. 어떤 샴푸를 뭐 어떻게 뭐랑 뭐 섞어서 써야 된다라더라. 뭐 하면서 별의별 소리가 많은데 네. 자, 교수님은 아마 주변에서 그 환자분들 오셨을 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걸로 내가 지금 응급 처치를 하고 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속설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뭐 제일 쉬운 속설은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속설 중에 하나는 검은 콩을 먹어야만 한다.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서양 이제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이랑 탈모 치료하시는 의사분들이랑 만나보면 검은 콩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걸 봤을 때 이제 검은 콩이 주는 색깔에 대한 우리는 흑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은 콩 그리고 이제 콩이라는 것이 약간은 그 호르모날한 이펙트도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시보 같은 이펙트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마치 프로텍티브하고 또 식물성 호르몬 네. 뭐 이런 형태로 스토리가 합쳐지면서 좀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 이 검은 콩에서 또는 콩 성분에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우리가 이걸 프로텍티브 하려면 거의 뭐 트럭으로 먹어야지 하루에 네. 트럭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텍티브 이펙트는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네. 콩은 뭐 낭설인 거고 네. 혹시 진짜 탈모에 도움되는 먹을 거가 또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약이죠. 약이군요. 의약품.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민간요법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샴푸 또는 이제 마트는 굉장히 쉽지만 네. 병원 문턱을 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특히나 내가 탈모라는 것을 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잘 안 오시고 네. 민간요법으로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10년간 콩 먹고 뭐 샴푸를 써서 치료를 했는데 안 나아서 왔다. 근데 그 10년간 만약에 치료를 받았다면 동년배와 비슷한 형태의 머리카락 정상으로 보이는 비탈모인의 형태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머리카락은 지키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지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보조적으로 뭐 콩이라든지 아니면 샴푸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식품보다는 약이다. 그리고 식품에서는 정말 도움되는 이거 음식 먹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아직은 없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지만 예. 그 논문들이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예. 검증된 형태로 진행된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의약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샴푸 말씀 주셨는데 샴푸도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탈모 방지, 뭐 탈모 개선의 샴푸 이렇게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것들 요즘 잘못 쓰면 공정이나 이런 데서 뭔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기능성 샴푸는 실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실제 이제 샴푸의 직모성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아니면은 기능성 샴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들 자체는 네. 어떠한 특정 세포를 좀 더 자극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러한 세포가 탈모가 있는 어떠한 신호 방법, 이러한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는 네.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지만 이것이 인체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가지느냐라는 네. 것은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일매일 쓴다라는 효과,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가면은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것이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는 예. 어떤 엄격한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것들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이상한 도구도 파는 데도 있어요. 네. 이걸로 어떻게 두들기고 네. 뭘 어떻게 하면 뭐 모근을 자극해서 또 네. 잘한다. 이거는 맞습니까? 실제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대만대학교에서 그러한 보고들이 나왔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지방 세포에 있는 자극성 성분들이 모발을 좀 더 잘 자라게 한다라는 그러한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뭐 자극이 약간의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약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면 네. 사실은 이제 임상 시험으로 들어와서 정규적으로 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마사지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골절이 회복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네. 탈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부의 효과는 좀 줄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의 치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다 정리해 보면 약 말고는 아직 확실히 검증된 대안은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제 아들이 탈모로서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약만을 먼저 진행을 하고 예. 만약에 약이 효과가 없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약에 대한 감수성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호르몬을 방지하는 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한다면 좀 시기를 보면서 모발이식 수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면 예. 그 생애 주기에 맞는 치료를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겠네요. 야, 너 그거 하는 거 그만두고 약으로 돌아서 전문가분이 약 말고는 확실히 검증된 대안은 아니래.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탈모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탈모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오면 흔히 말해서 약발이 덜 먹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약발 먹는 정도는 탈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와도 다시 약의 효과는 동등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모낭의 주기와 탈모가 되는 탈모가 되는 기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네. 조금 쉬운데요. 처음에 모발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굵기를 네. 가지고 있다가 탈모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모발은 점점 가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탈모라는 용어는 모발이 탈락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모발이 가늘어진다.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의 정상이 100이라면 100이 뭐 20, 10 정도가 되고 마지막으로 되면은 눈썹처럼 굉장히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눈썹처럼 작아진 분들이 아무리 효과가 200%, 300% 온다고 하더라도 네. 원래의 100의 기준에서 보면은 50,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100에서 80, 70 정도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80, 70이 오히려 90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80, 70이 60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겁니다.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절에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측면에서 또는 시간의 측면에서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탈모 치료도 조금 일찍 찾아뵈야 그래야 뭔가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 단기간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형 탈모의 진행이
사실상 남성형 호르몬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형 호르몬으로 진행이 되지만 치료제가 예. 남성형 호르몬을 건드리진 않기 때문에 예. 미녹시딜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바르시면 좋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녹시딜을 바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뭐 40대, 50대 때 뭐 바쁜 20, 30대는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대안은 많지 않다라는 걸 알았으니 약에 대해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남성과 여성이 복용하는 뭐 또는 바르는 약인지 아니면 먹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약들이 있고 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달리 어떻게 처방이 되는 건지도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성분들에게 처방하는 약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제 통상적으로 남성분들은 5알파 환원 효소를 차단시키는 약물을 이용을 하는데요. 네. 시판되어 있는 약은 두타스테라이드라든지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먹는 알약이고요. 매일매일 한 알씩 이제 먹게 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형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환원 효소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가임기 여성에서 네. 혹시라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만들어내는 시기에 또 남성형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기를 또 차단을 하면은 예. 남자로 태어나야 될 애가 예. 여자로 태어날 수가 있고 이건 굉장히 큰 그래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임기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는 처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이 헌혈을 하는 것도 지금은 막혀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두타스테라이드는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헌혈을 하라고 약을 끊은지. 이야. 왜냐하면 이 약이 이제 가임기 여성에 들어갔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은 먹는 약을 처방하지는 않고요. 네. 바르는 약, 미녹시딜을 처방하게 됩니다. 미녹시딜이요? 미녹시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션 같은 건데요. 네. 로션이나 거품 같은 형태로 이마랑 이제 탈모 부위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이제 성분이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좀 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남성은 미녹시딜을 같이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쓸 수는 있지만 예. 이제 여성분들은 매일매일 자기 전에 영양크림 바른다든지 로션을 바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화장을 하면서 일반적이지만 예. 남성분들은 로션이나 이런 걸 잘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미녹시딜은 굉장히 매일매일 발라야지만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권장을 제가 하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셔서 네. 피나스테라이드가 훨씬 더 효과가 또 크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먹는 약을 먼저 처방을 드리고 거기서 혹시라도 본인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녹시딜을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탈모 치료 받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남성분들은 특히 약 먹으면 이것도 낭설인지 그렇습니다만 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럴 것 같은 게 가임기 여성들은 성별 그 결정에도 영향을 네. 줄 정도니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럼 그냥 남성들도 미녹시딜을 바르면 네. 그러면 성기능에도 문제 안 생기는 게 네.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제 이제 많은 낭설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엄격하게 컨트롤해서 임상 시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내가 발기가 되지 않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남성성이 완전히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약은 어쨌든 이득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제로 이러한 남성 기능에 장애를 호소하는 부분이 대략 1% 내외는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네. 경우에는 처음에 뭐 한두 달 정도는 그러한 심리적인 효과가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호르모날한 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남성의 기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 심리적인 요인. 네, 밀가루를 줬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네. 반대로 약을 줬는데 나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더 클 거야라고 생각하고 노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런 노시보 이펙트가 유난히 많은 약 중에 하나가 이 피나스테라이드랑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을 먼저 드시고 꾸준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드시다가 내가 무언가 성기능에 이슈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전문가랑 논의를 하면 되고 네. 요새는 또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대부분 심리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한 번쯤 두 번쯤 하게 되면 예. 이제 그러한 경험을 발기부전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예. 이걸 극복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따로 성기능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은 그냥 본인이 약을 중단하지 않고 네. 꼭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예. 본인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 많은데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을 빠르게 잃게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두타스테리드하고 스테라이드입니까? 스테리드입니까? 뭐 스테리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테라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네. 합니다. 두타스테라이드하고 피나스테라이드 차이는 뭡니까? 이제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것이 네. 이제 1과 2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종류만 억제를 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억제를 하니까 네. 두타스테라이드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다만 피나스테라이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고 예. 그리고 그러한 약들이 이미 먼저 시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부터 먼저 처방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두타스테라이드가 임상 시험이 되고 허가받은 나라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타스테라이드를 처방을 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요. 이는 이제 효과가 좀 더 크고 반대로 부작용도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을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두타스테라이드를 받는 경우에는 피나로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앞머리의 탈모가 조금 더 나는 좀 더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경우에는 이제 두타스테라이드로 이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두타스테라이드의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성기능과 관련돼서는 부작용이 사실 대부분은 아닐 거다 말씀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실제로 두타스테라이드도 비슷합니다. 약간 네. 이제 뭐 성적인 욕구가 조금 떨어진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두타스테라이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5알파 환원 효소에 네. 영향을 미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소소하게 남성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 우울감이 좀 온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생길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서 여성은 이런 약을 먹으면 성별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남편이 먹는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까? 실제 이제 이러한 부분은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남편이 탈모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내가 대머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하나씩 먹으니까 비타민처럼 생각을 해서 예. 나도 먹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몰래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경우를 굉장히 막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예. 가임기인 경우에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남성이 이러한 거를 먹을 때 혹시라도 정액을 통해서 예. 이러한 것이 이제 뭐 성관계에서 전달이 되면 혹시 가임기 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해봤을 때 예.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러한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를 쪼개거나 아니면 약을 표면으로 만졌을 경우에 네. 약간의 흡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조금 조심해라라고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탈모약은 그래서 진짜 처방을 제대로 받은 사람 말고는 손에 못 대게 해야겠네요.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네. 좀 더 방어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좀 그린 것 같고요. 그런데 약 말고 또 탈모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모발 이식이 있지 네. 않습니까? 모발 이식은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모심기를 하잖아요. 네. 모판에서 키우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심어서 이제 벼가 자라날 수 있게끔 하듯이 모발 이식도 우리가 평생 동안 빠지지 않는 머리인 뒷머리랑 옆머리 부위를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네. 이제 탈모가 되는 부위에 심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심은 것은 이 원래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빠져 있는 부위를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내 머리를 뽑아서 내 머리를 자라게 만드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탈모가 어마어마하게 진행하는 분은 이 모발 이식도 쉽지가 않겠네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많이 진행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뒷머리랑 특히나 남성형 탈모, 예. 물론 이제 원형 탈모 계열에서는 예. 전신의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남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옆머리랑 뒷머리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용상 그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은 탈모를 권장하지는 않고 가발을 쓰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대부분 남성형 탈모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에서 모발을 우리가 뽑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뽑는다기보다는 두피를 오려내서 네. 이제 심게 됩니다. 아, 두피를 오려내는 거지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뽑는 게 아니군요. 네, 뽑는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모발 이식을 받으면 이건 얼마나 효과가 지속됩니까? 효과는 물론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예.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애 주기를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20대 때는 M자가 좀 많이 진행되고 30대 때는 정수리랑 M자가 진행이 되고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20대 때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M자뿐만 아니라 미리 빠질 부분을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안 그러면 이제 M자만 하게 되면 마치 더듬이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이야. 이제 동년배와 비슷하게 예. 탈모가 없는 동년배와 비슷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모발은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외관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모발 이식은 10년, 20년도 간다고 하면 약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평생 많이 해봤자 뭐 2번에서 3번 정도인데 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탈모를 통해서 약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머리카락도 많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효과가 좀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제 내가 40대, 50대 때 관리를 전혀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뽑아서 심을 수 있는 머리카락은 대략 뭐 5,000개, 4,000개 정도인데 네. 빠지는 우리가 원래 커버해야 되는 게 대략 한 3만 개 부위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내가 모발 이식을 하기 전에 약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면 그 부분이 뭐 2만 개, 1만 개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3,000개로 커버를 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을 안 먹고 되게 되면은 뭐 5,000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3,000개로 이 모든 부위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수술 전에도 상대적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가급적이면은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그러한 효과가 평생 동안 유지되는데 이 기간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약 처방받고 하는 게 모발이 많이 진행된 뒤에 오기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오는 게 더 좋다 말씀 주셨는데 모발 이식도 조금 젊었을 때 찾아가는 게 뭐 아니면 머리가 많이 쌩쌩할 때 찾아가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의사들마다 약간의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젊은 시절에 20대의 친구들은 M자로 많이 진행돼서 오는데요. 예. 이 M자 부위에는 모발이 없고 그 다음에 중간 부위나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만 수술할 수 있다. 그럼 이 친구한테 과연 그 M자만 수술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럼 M자 부위 말고도 중간중간에도 듬성듬성 심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미 있는 모발 사이사이에 모발을 심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심다가 손상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40대 때 어떠한 머리가 될지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약으로 10년, 20년 하다가 40대, 50대 때 수술하는 게 최적의 효과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반대로 20대인 친구들은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 또 이때 원하는 환자에게 원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찍 수술을 또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의 주기에서 내가 나이에 걸맞는 어떠한 형태로 나는 모발을 관리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러한 치료 방법은 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제 주변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약이 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드디어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정복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요즘 비만 치료제 효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어느 순간인가 이 탈모도 정말 완벽하게 우리 지구인들이 탈모 걱정 안 하는 약 이런 거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미 탈모 약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극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을 보면 탈모가 굉장히 많지만 예. 연예인들을 한번 보시면 예. 탈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어. 물론 일부 연예인들은 탈모가 자기의 캐릭터화돼 있기도 하시지만 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 연예인이 탈모가 되는 비율과 일반인이 되는 비율은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탈모가 되지 않느냐? 음. 그거는 이제 약을 먼저 먹었다든지 아니면 모발 이식 수술을 했다라든지 이런 빈도가, 왜냐하면 외모로 이들은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굉장히 빠른 관심을 가지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서 수술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동년배가 가지는 일반인 수준의 치료는 거의 다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탈모를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탈모인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다만 예전보다 이제는 탈모를 희화화한다거나 예. 놀리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여러 가지 대머리가 되면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낭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사실 공짜는 세상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탈모를 보는 시선이 오히려 저는 좀 많이 변화되면 좋지 않을까. 탈모도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이고 네.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문화가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따뜻하게 탈모인들을 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원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